안녕하세요. 태고쌤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인가요? 예, 간단하게 그 소개를 좀 하고 갈게요. 인강이 여러분들 이제 들어보시면 아실 건데, 지금 제가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서 동영상 편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뭐 혼자서 하다 보니까 좀 한계는 있고요. 그렇다고 뭐 제가 뭐 편집이라든지 영상 제작하는데 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동안 좀 하던 거 가지고 이제 재주를 좀 부리고 있어요. 부리고 있는데 아마 가면 갈수록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인강 하는 데 있어서 인강의 질이라든지 교육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그 들어보던 인강들을 하고 전혀 수준에 비교하더라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좋은 인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더 좋아질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저도 이제 자료를 찾아보고 막 이렇게 공부할 시기에 보면 막 뭐 블로그나 아니면 카페나 막 들어가면 뭐 내용은 별거 없어요. 내용은 별거 없는데 정말 뭐 대단한 것처럼 설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좀 짜증나고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이 자료를 얻으려고 하는데 뭐 조금만 뭐 하면 전부 돈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좀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정보는 돈 주고 사는 게 맞는데 이런 것까지 돈을 주고 과연 배워야 되나 할 정도의 그런 수준들도 덜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좋은 교육과 양질의 교육 그리고 여러분들이 향후 목표로 하는 자격증에 대해서 충분하게 익히시고 활용하시고 그리고 자격증도 다 취득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길잡이 역할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취지를 좀 잘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서두는 그렇고요. 네, 그렇게 시작하게 됐다는 얘기고요.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한 가지 저걸 안 드렸어요. 그 커리큘럼에서 공부를 이제 어떻게 진행해야 될 것인지, 혹은 이제 앞으로 인강이 어떻게 진행해서 나가는지를 이제 안 가르쳐 드린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 목차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전 시간에 저희가 1강에서 캐드 환경하는 기본 설정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캐드 환경 설정 부분에 대해서는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갔네요. 두 번째로 지금 이제 2강으로 되겠고요. 오늘은 이제 기본적인 캐드 기본 명령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이제 실질적으로 캐드 명령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실생활에서는 캐드 명령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뭐 실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약 한 30개 정도의 명령만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캐드 프로그램을 쓰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2강에서는 그 내용을 다루게 될 거고요. 3강은 이제 도면 중에서도 또 환경 설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치수라든지 문자라든지 출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도면에 갖고 있는 특성을 내가 최적의 환경을 가지고서 출력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도면 환경 설정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캐드 환경 설정하는 거하고는 조금 내용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들어두셔야 되고요. 이제 1강부터 3강까지 해서 캐드를 마무리 짓고요. 이제 그 배운 캐드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도면을 그릴 수 있는 기본적인 기계 제도 이론을 하는 게 4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론을 하게 되면 이제 5강부터는 투상법, 그리고 6강에는 단면도법, 7강에 지수기법, 8강에 이제 공차,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인데요. 공차, 뭐 그 공차에는 이제 표면 그칠기, 기호 맞춤, 그리고 일반 공차, 기하 공차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에 9강에 가서는 이제 공차의 해석이라든지 적용 방법, 그리고 이제 10강에서는 KS 규격에 대한 적용 방법.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약 10강으로 나눠지는데, 자, 1강 하나가 비디오 그 인강 하나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1강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환경 설정하는 법에 대한 걸 알려 주다 보니까 약 한 20분 분량에서 30분 분량의 하나의 강의가 나오는데, 2강부터는 이제 내용이 좀 많습니다. 자, 2강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돼요. 2강 내용에는 뭐
기본 개념이라든지 단축키, 좌표계, 각종 명령들 쭉 해갖고 2-8까지 있고요. 그리고 3강에 가서는 이제 결국 2강의 연장선이 3강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뭐 레이어라든지 스타일이라든지 치수 설정법, 그리고 치수 명령, 공착기 방법 등 요거까지가 3강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3강까지를 해야, 여기 3강까지를 해야 CAD를 내가 원하는 환경 내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2강은 이런 식으로 아마 묶음으로 갈 텐데 2-1이 하나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2-2가 뭐 두 개 같이 해서 하나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CAD를 실행시켰습니다. 자, CAD 실행시키시고요. 자, 한 가지 안내 또 하나 더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런 프로그램 쪽 인강을 듣다 보면 그 마우스 버튼이나 키보드를 이렇게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시면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보여요. 그죠? 잘 안 보여서 제가 이제 하나 준비한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해서 L 글자가 나오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R 글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녹색으로 M 버튼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시면서 어떤 버튼을 누르고 어떻게 쓰는지를 좀 더 쉽게 확인하시라고 이 프로그램을 제가 하나를 갖다가 받았어요. 받아서 지금 사용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키보드도 됩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 Shift 보이시죠? Shift. 이제 방금 제가 Shift 누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Shift도 나오고요. 이렇게 컨트롤, 그리고 Alt, 뭐 스페이스 누르니까 저 위에 나오는데, 그리고 이렇게 뭐 이제 델키, 델레트 키보드의 델레트 키라든지 엔드 키, 뭐 페이지 업다운 키, 막 이런 식으로 화면에 계속 보여요.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인강을 배우시면서 혼선을 안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또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이게 휠을 올리면 이런 식으로 위아래 표시가 나와요. 휠 위로 올리다 혹은 휠 아래로 내렸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화살표 방향 표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우스 휠이나 이렇게 작업을 하실 때 이렇게 휠이 보이니까 아마 여러분들 좀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키보드도 역시 이렇게 제가 글자를 누르면 이렇게 글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라 하실 때 정말 편할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사용을 할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실질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안내를 좀 하고 갈게요. 뭐냐 그러면, 자, 이제 CAD를 배우시든 인벤터를 배우시든 이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이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상 이 CAD 프로그램이 그 고가의 프로그램이잖아요. 거기는 100만원, 그거는 200만원 가까이 되는 프로그램인데, 이런 프로그램을 개인이 돈 주고 산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암흑 버전을 받는 법을 알려 드릴 수는 없고요. 어떤 게 있냐면 특히 학생분들 있죠. 취업 준비하시는 학생분들을 위해서, 여기서 이제 학생분들이라는 거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포함한 학생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분들한테 무상으로 정품 CAD,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오토데스크사에서 학생분들한테는 무상으로 정품을 드립니다. 그 무상으로 드린다는 게 오토데스크사 정책이에요. 정책에 그런 게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제공을 합니다. 무상 제공 기간은 3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좀 자세히 알려주십시오라고 뭐 댓글 달아주시든지 글을 작성해 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뭐 동영상을 조그맣게 하나 더 만들든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이제 오토캐드 저희가 홈페이지 들어가면 무료 버전으로 30일 버전 쓸 수가 있죠. 근데
자격증이나 이렇게 수험 준비를 하시면서 아니면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서 30일 가지고 상당히 좀 모자란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아, 고가의 프로그램을 또 돈 주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토데스크에서 학생들한테 혹은 교직원들 아니면 이제 그와 관련된 직종에 계신 분들한테는 정품을 무상으로 라이센스를 포함해서 3년 동안 쓰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알려 드리고요. 이제 필요하면 여러분들이 좀 작성해 주시거나 아니면 그 부분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댓글이나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제가 그 부분은 별도로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올리든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그리고 시작 클릭해서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명령창 전에 이제 설명을 조금 드렸는데 얘가 자꾸 올라가더라고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제 여기가 이제 가장 이제 명령창 보기가 제일 좋은 장소인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리기 시작해서 들어오는데 보통 여기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시작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리기 시작해서 클릭해서 들어오면 이렇게 드로잉 1이라고 해서 새로운 창이 열립니다. 쉽게 뭐 우리가 이제 워드나 이런 쪽에 보면 새로운 페이지 이렇게 만드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옆에 보면 여기 플러스 기호 있죠. 그러면 새 도면이라고 안내 문구가 나오는데 이렇게 누르면 새롭게 이렇게 하나씩 계속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빈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죠.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지금 이제 캐드 같은 경우는 이제 드로잉으로 표기가 됩니다. 드로잉 1번 창이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쉽게 접근할 수도 있고요. 새로운 창이 필요하면 이렇게 열 수도 있는데 또 다른 방법 하나가 뭐냐면 A키를 누르면 위에 보면 새로 만들기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도면이나 새로운 시트 혹은 뭐 열기, 저장 이렇게 쭉 이제 윈도우 가장 기본 메뉴들이죠. 역시 이렇게 되는데 혹은 여기 보면 단축 메뉴들이 있죠.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 이제 이건 뭐 흔히들 저희가 윈도우 사용하시면 늘 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새로 만들기고 뭐 열기고 저장이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뭐 프린터 이렇게 쭉 가는데 자 여기서 하나 더 알려 드리면 자 새로 만들기를 하셨을 때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그냥 클릭을 하면 바로 들어가는데 기존에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새로운 걸 하나 만들고 싶어요. 새로운 창을. 그때 여기를 누르셔도 되고 혹시 이제 이걸 누르시게 되면 어떤 게 틀리냐면 자 클릭을 하게 되면 요런 창이 하나 뜹니다. 요런 창이 하나 뜨죠. 근데 여기 이제 템플릿 선택이라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요런 이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거나 여기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면 템플릿 선택이라는 창이 이렇게 뜨는데 요 템플릿 선택은요 위에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게 뭔지는 모르겠죠.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디를 선택하셔야 되냐면 ACAD, ISO, DWT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왜 이러냐면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가 보면 이제 이유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튜토리얼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위쪽에 보면 이것들이 우리는 기본적으로 CAD의 가장 기초적인 환경을 설정해 주는 건데 다른 것들은 인지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전기나 건축 쪽에 도움을 주는 환경으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단위를 써서 도면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요 템플릿이라는 내용이 요 템플릿이 요 부분이에요. ACAD ISO.DWT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열기를 하셔야 여기에서 바꾸시면 안 돼요. 바꾸시면 환경 자체가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바꾸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하신 상태에서 열기를 가시면 또 다른 새로운 창이 이런 식으로 하나 열리죠. 아까 제가 1, 2, 3, 4번까지 열고 닫았기 때문에 자동으로 5번이 생긴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적으로 이제 요 아이콘을 가지고 열었는데 다른 항목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덤으로 제가 선택창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기본적으로 윈도우
아니요. 기본적으로 CAD는 템플릿이라는 환경을 지원을 합니다. 그 템플릿은 어떤 환경에서 당신이 작업할 것인가를 선택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템플릿 환경도 이제 고급 사용자들은 자신에게 맞게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들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기본 개념인데요. 마우스를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을 하시면서 CAD 작업을 하시게 되는데, CAD는 기본적으로 드래그는 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드래그를 하지 않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클릭과 클릭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클릭과 클릭으로 이루어지고요. 때에 따라서 우클릭을 하게 되고요. 때에 따라서 우클릭을 하게 되고요. 혹은 중간을 눌러서 화면을 이동하게 됩니다. 지금 M에 불이 계속 들어와 있죠. 이건 제가 이제 키를 계속 누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눌러서 지금 손 모양인데, 지금 손 모양 보이시나요? 지금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요 손 모양으로 가서 내가 원하는 화면 위치를 이렇게 이동하실 수가 있어요. 왼쪽으로 본다든지, 오른쪽으로 본다든지, 내가 원하는 부위를 이렇게 찾아서 이동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사용법이에요. 마우스 사용법이 왼쪽 클릭 혹은 오른쪽 클릭 또는 중간 클릭, 그리고 중간 클릭에서 화면 이동, 또는 휠을 돌리거나 아니면 내리거나 휠을 올리면 화면이 스케일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크게 볼 수도 있고 작게 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건데,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거나 가르치다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마우스를 왼쪽으로 꾹 눌러가지고 이걸 이렇게 땡기시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이거 없습니다. 드래그 이렇게 안 씁니다. 거진 이런 식으로 마우스 꾹 눌러가지고 이렇게 땡기는 일은 없으니까요. 항상 CAD는 클릭과 클릭입니다. 클릭과 클릭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잘 이제 연습을 좀 해보시면 금방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우스 컨트롤 하는 법은 클릭으로 다 한다. 드래그는 없다. 드래그는 마우스를 꾹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는 걸 드래그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드래그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간혹 가다가 이렇게 제가 두 번 클릭, 더블 클릭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더블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원이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모양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더블 클릭하면 표기가 되니까 이것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기초사항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CAD를 정말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잘 못해서 당황한다든지 혹은 어려워하는 경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제 수업을 들으러 오시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게 있어요. 모른다고 해서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모르는 게 제한이잖아요. 뭐 날 때부터 알고 다 아는 사람 없듯이 배우러 오셨고, 그리고 이제 인강을 들으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배우려고 하시는 거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른다고 해서 어려워하지 마세요. 근데 그 어려운 부분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거니까, 문제는 인강을 듣고 따라하고 연습해보고 요것만 꾸준히 하시면 나중에 한 두어 달 후에, 그리고 인강을 다 들을 때쯤 여러분들은 충분히 CAD를 잘 쓸 수도 있고요. 도면 보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잘 못한다고 해서 주눅 들 필요도 없고요. 모르면, 그리고 이제 여러분 하시다가 실제적으로 잘 안 되거나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죠. 그러면 블로그나 제 영상에다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알려주세요. 알려주시면 제가 이제 그런 것만 좀 모아가지고 따로 설명을 좀 더 상세하게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이렇게 서두가 긴 이유는 왜 그랬냐면, 제가 이제 다른 인강들도 저도 이제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직업훈련 교사라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 강의하는 거나 아니면 저 대학 같은데 교육하는데 상당히 자주 가서 봅니다.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잘 가르치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방법이 이제 교육이나 학습에 도움이 되는지 저도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어떤 거냐면, 선생님이 강제로 주입하는 건 저는 정말 싫어해요. 물론 저도 이제 가르치는 입장이지만, 그냥 이거 따라해. 이거 하면 돼.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전 그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특히 이쪽 분야는요, 공학 쪽이나 뭐 건축이나 전기나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기계 쪽 분야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해를 잘 해야 되는 부분인데, 무조건 암기 형식으로 가르치는 거는 정말 도움이 안 돼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이제 가르쳐 드리냐면, 이걸 해야 되는 타당한 이유를 알려 드립니다. 왜 이걸 해야 되고, 이걸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고, 그리고 이걸 함으로써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런 걸 인강 중간중간에 계속 설명을 해요. 뭐 기능, 물론 뭐 캐드에 관련된 기능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아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데 있어서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조금 못하시더라도 연습하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뭐 오늘 여러 가지 뭐 계속 서론이 길어지는데요. 일단 뭐 기본 취지는 그렇다는 거니까, 일단 뭐 나중에 가면 이제 인강 계속 하다 보면은 좀 딱딱한 얘기들도 하고 이럴 텐데, 뭐 그 전에 조금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지금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이제 기본 개념이죠. 기본 개념. 기본 개념이니까 기본 개념에 대해서 좀 얘기를 계속 해야 되고요. 자, 오늘은 뭐 내용이 조금 다른 얘기 하다 보니까 내용 시간이 좀 많이 가긴 했는데, 기본 개념으로 조금 더 얘기를 드리면, 이런 경우 있어요. 요거 이제 아까 제가 이렇게 마우스 휠을 이렇게 돌리시면, 아래 위로 돌리시면 이렇게 이제 기호가 나오면서 화면을 축소 확대를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거를 한쪽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돌리시는 분들 계세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에 있는 이 좌표가요, 어마어마하게 작아지거나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캐드의 영역은 무한대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끝이 없어요. 얼마든지 확대도 가능하고 얼마든지 축소도 가능한데, 자기가 어떤 곳에 선을 그리잖아요. 아니면 어떤 도형을 그립니다. 근데 이거 마우스 휠로 돌려버리면 안 보여요.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캐드에 익숙해질 정도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캐드에 익숙해질 시점까지는 마우스 휠을 막 돌리지는 마세요. 한쪽 방향으로. 또 그렇다고 뭐 앞 돌리고 뒤 돌리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안 돌리시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이 좌표계가 막 변하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이제 뭐 돌리셔도 되고 다 그런데 자유롭게 쓸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가르치다 보니까 마우스 휠을 습관적으로 막 돌리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 점 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캐드를 시작할 때 이제 기본 개념인데요. 이제 좌표계라는 걸 조금 잘 아셔야 돼요. 기본 개념으로. 이제 좌표계 좀 예전 혹시 수학 시간에 기억나시나요? X좌표, Y좌표 하는 거? 저도 상당히 좀 못했습니다. 좌표계 좀 못했는데, 근데 이건 굉장히 단순한 거니까 그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캐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무한대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한대 영역인데, 그 무한대의 영역 중에서도 가장 기준이 되는 0점은 존재합니다. 0점이 존재하는데, 0점이 어디 있느냐 하면 여기에요. 여기가 0점이 있는 곳이에요. 이렇게 캐드에 보면 이렇게 좌표계가 X, Y가 이렇게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얘가 있는 곳이 여기 가운데 부분이 0점이에요. 0.0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X, Y니까요. X로 0, Y로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여기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 설명을 조금 드리면요. 좌표계가 0.0이라고 하는 좌표가 어딨냐 하면 여기라는 얘기죠. 여기가 0.0이에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 설명을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제가 지금 만들었는데요. 여기가 0.0이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눈금들이 막 보이는데 0.0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x, 이쪽으로 방향으로 가면 x입니다. x좌표계. 그리고 위로 가면 y좌표계가 돼요. 위로 가면 y좌표계, 오른쪽으로 가면 x, 위로 가면 y. 그래서 실제 CAD 좌표계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x와 y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0.0에서 저희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갔을 때는 x좌표계, 위로 갔을 때는 y좌표계인데 거꾸로 왼쪽이나 아래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쪽으로 가게 되면 마이너스 x좌표가 되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마이너스 y좌표가 됩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이게 이제 CAD에서 가장 기본적인 절대좌표에 대한 개념입니다. 절대좌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CAD에서 선을 그리거나 혹은 어떠한 도형을 그리는 경우가 어떠한 도형을 우리가 그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모양을 그리는데 CAD는 기본적으로 이 좌표계들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도형이나 모양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좌표계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금의 상에는 이런 식으로 0.0, 여기 좌표계가 0.0 이렇게 돼요. 0.0인데 앞에 오는 0은 x입니다. 뒤에 오는 0은 y를 항상 얘기를 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2차원 평면에서 선을 긋는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점과 점을 이어주는 게 이게 선입니다. CAD에서는 이 개념이에요. 이 점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좌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쪽 점 역시도 말 그대로 좌표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그을 때는 기본적으로 좌표계를 사용을 하는데 이 좌표계에는 CAD 같은 경우는 절대좌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좌표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는 게 극좌표가 있습니다. 극좌표가. 자, 이렇게 세 개 나는데 절대좌표는 잘 쓰지를 않아요. 절대좌표는 잘 쓰질 않고 보통 상대좌표와 극좌표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왜 그러냐면 요 두 개가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편하기 때문에 절대좌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영역 안에 있는 무수한의 눈에 보이지 않는 좌표들의 값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선을 긋고 싶다고 할 때, 자, 점을 하나 찍었어요. 자, 우리는 중간쯤에 한 50 정도의 점을 하나 또 찍고 싶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이 점의 위치는 x만큼 여기서 10, 20, 30, 40, 여기가 50에 해당되는 위치겠죠. 그죠? 자, 이 위치는 10mm, 20mm, 30, 40 이렇게 미리 단위로 일단 기본적으로 계산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래서 50만큼 떨어진 곳에 점을 찍고요. 그러면 CAD는 여기를 선을 이렇게 이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좌표값을 주고 두 번째 좌표값을 주게 되면 CAD는 이렇게 선을 그어줍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똑같이 위로 5칸만큼 하나, 둘, 셋, 넷, 5칸만큼 올라간 곳에다가 똑같이 점을 찍어주게 되면 여기서 선을 또 이렇게 그어주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또 거꾸로 가면 다시 x좌표는 10만큼 떨어져 있고 y좌표는 50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서 점을 찍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CAD는 선을 이렇게 그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시 우리가 여기 좌표로 돌아가게 되면 이렇게 해서 사각박스를 그릴 수 있겠죠. 이게 CAD의 기본적인 절대좌표 개념이에요. 왜 그러냐면 절대좌표는 변함이 없는 좌표이기 때문에 CAD는 이 좌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는데 상대좌표는 조금 틀립니다. 상대좌표는 조금 틀린데 상대좌표는 어떻게 틀리느냐? 상대좌표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자, 10만큼 x로 10만큼 가고 y로 10만큼 간 곳에 점을 찍었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50만큼 간 곳에다가 다시 점을 찍고 싶은데, 자, 요 포인트의 좌표값은 어떻게 되죠? 아까 x가 처음에 온다 그랬죠? x가 0, 맞아, x가 10, 그리고 좌표계의 x와 y의 좌표계의 구분은 콤마로 합니다. 자, 앞에 거는 x예요. 뒤에 거는 y니까 10. 그러면 앞에 있는 좌표는 x좌표, 뒤에 있는 좌표는 y좌표가 돼요. 이런 식으로 콤마로 구분하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다 이제 점을 찍었죠. 그럼 두 번째 50만큼 가고 싶어요. 50만큼. 자, 여기다 점을 찍고 싶어요. 이렇게 점을 찍고 선을 잇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얘 좌표는 우리가 절대 좌표일 때는 어떻게 되죠? x는 50이죠. 요 x는 50. 그죠? 그리고 콤마로 구분하고요. y는 얼마냐? y는 높이값이 변함이 없죠. 그래서 10mm 해서 10만큼 이렇게 되는. 그러면 캐드가 이렇게 선을 그어줘요. 이게 절대좌표 개념이고요. 그러면 상대좌표는 어떻게 되느냐? 좀 더 단순합니다. 상대좌표는 이거보다 더 쉬운데 어떻게 되냐면, 자, 똑같이 여기에다 점을 찍는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렇게 선을 쭉 그을 거예요. 근데 절대좌표는 그렇지만 상대좌표라면, 자, 상대좌표는 우리가 기존에 점이 찍혀 있는 곳이 0이 됩니다. 즉, 얘가 10에 10만큼 가 있는 게 아니고 얘가 0, 0이 되는 거예요. 0, 0. 그러니까 앞단이 점을 찍기 앞전에 있는 요 포인트가 하나의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40만큼만 그냥 가면 되죠. 40만큼만. 근데 여기서 좋은 점은 또 뭐다? 이 높이에 대한 변화가 없다 그러면 굳이 y에 대한 좌표값을 넣어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x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값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값이기 때문에 여기는 40이죠. x는 40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그냥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어버립니다. 요게 상대좌표의 특징이에요. 상대는 즉 앞단에 있는 좌표점을 기준으로 한다 이런 거죠. 요 점이 0점이기 때문에 얘를 상대적으로 기준을 두고 얼마만큼 더 간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위로 올라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아까 이제 50만큼 다시 이렇게 포인트를 찍고 선을 긋고 싶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x는 변함이 없어요. 쭉 그냥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냥 y 값만 입력하면 돼요. y 값만. 그래서 y 40 이렇게 되겠네요. y 40 이러면 요 포인트는 이제 50 높이에 있는 것까지만 하니까요. y 40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x 값은 앞에 여기 x 값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이러면 x는 당연히 0이죠. x는 당연히 0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요 x0은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좌표계를 가지고 굳이 설명을 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좌표계를 굳이 어렵게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하게 설명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 개념만 잘 알아두시면 돼요. 기본 개념. 아, 이런 거구나 라고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돌아갈 때는 어떻게 되죠? 이쪽으로 돌아갈 때 여기는 x죠. x죠. y 높이는 변함이 없죠. x가 여기서 이만큼 가잖아요. x인데 무슨 x다? 마이너스잖아요. 왼쪽 얘가 기준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얘가 기준이 되죠. 내가 원하는 포인트의 항상 앞단이 기준이라 그랬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이 거리값만큼, 여기 있는 이 거리값만큼 40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얘가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그런데 CAD는 또 다른 기능이 있는 게
굳이 이 마이너스를 입력을 안 해주셔도 돼요. 이제 그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도면을 그려보면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요 아래로 내려갈 때는 실질적으로 이제 요 좌표계의 특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 두 놈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여기 뭐, X 얼마 찍고 Y 얼마 해서 숫자 입력하고 근데 다 필요 없고요. 그렇게 안 해도 되고요. 그냥 여기는 아래로 내려가니까 원래는 마이너스 Y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Y에서 요 거리값만큼 40 이렇게 들어와야 되죠. 자, 요 40은 왜죠? 여기가 0이니까. 여기가 0이니까 10, 20, 30, 40에서 이만큼 거꾸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40 이렇게 입력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CAD에는 이것보다 좀 더 쉬운 기능이 있는데요. 무슨 기능이냐면, 자, 이제 그거를 이제 여러분한테 좀 설명을 드릴까 해요. 자, 이렇게 이제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보기 쉽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자, CAD에서 선 긋는 명령은 라인 명령인데, 이제 기본적으로 라인 명령인데, 여기 보면 선 있죠. 가장 처음에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배울 거는 이제 그리기 명령이에요. 여기가 그리기 명령 있는 항목입니다. 그 리본 메뉴가 여기가 그리기 명령인데요. 우리가 선 그으려면 이렇게 아이콘을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혹은 단축키로 마우스 키보드에서 L키를 누르셔도 돼요. 그러면 L키를 누르면 조금 지나면 이렇게 라인이라고 지가 알아서 이렇게 표기를 해줘요. 그 L로 시작되는 명령어를 순차적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순차적으로 이렇게 내리면 그 밑에 명령이 더 있죠. 자, 그래서 이게 자동으로 얘가 찾아줘요. 자, 이렇게 해도 되고요. 혹은 여기 있는 부분에 아이콘을 클릭을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 자, 여기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이런 식으로 안내 문구가 나오죠. 안내 문구가. 자, 그러면서 포인트 1, 2, 3번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점과 점을 찍어주는 게 CAD에서는 선을 긋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점과 점을 찍어주는 게 CAD에서 선을 긋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점을 찍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방법?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좌표계를 키보드로 타이핑해서 입력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마우스로 내가 해당하는 포인트를 찍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쉽게 그리는 방법은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이용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10mm만큼 가고요. 10mm만큼 XY 10mm만큼 떨어진 이곳에다가 점을 찍고요. 그리고 나머지 40만큼 간 선을 긋고 싶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에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 부분이 좌표계의 원점은 여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걸 참고로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요거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보셔야 되는데 명령창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이제 명령창인데, 지금 제가 여기 선 해갖고 마우스를 클릭했죠. 그래서 명령으로 라인 명령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CAD에서 원하는 거는 첫 번째 점을 지정해 주십시오 나오죠. 자, 선을 근데 여기 보면 포인트가 점점 이렇게 찍혀 있는 거 보이죠? 파란색으로. 자, 그래서 첫 번째 점을 지정해 줍니다. 첫 번째 점은, 자, 여기 명령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숫자들이 막 움직이죠. 마우스 주위의 숫자들이 지금 현재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저게 X좌표, 그 뒤에 있는 게 Y좌표예요. 자, 첫 번째 점은 X좌표로 칩니다. 10이라고 10번째 있는 곳까지 해서 10이라고 치고요. 이제 Y로 넘어가야 되죠. Y로 넘어갈 때는 키보드에 콤마를 한 번만 눌러주시면 돼요. 콤마. 그러면 앞에 X에는 자물통이 생겨서 10mm만큼 좌표가 들어갔고요. 뒤쪽에는 이제 Y좌표 입력을 기다리는 겁니다. 똑같이 10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엔터를 쳐주시게 되면, 자, 이렇게 선 그려진 게 보이나요? 이렇게 선 그려진 게. 자, 근데 실질적으로 마우스로 움직이면
요렇게 나와요. 마우스로 움직이고. 예, 클릭하시면 안 돼요. 클릭하지 마시고 그냥 마우스만 움직이시면 돼요. 자, 지금 마우스가 여기서 시작했죠? 포인트 지금 시작한 거 보이시죠? 요게 요 X좌표 0에서 10mm만큼 떨어지고 위로 10mm만큼 간 요 포인트가 지금 X 10mm, Y 10mm만큼의 위치인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오른쪽으로 뭐라고 싶다? 50만큼 떨어진 곳에다가 선을 긋고 싶잖아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선을 긋고 싶으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근데 선을 똑바로 긋기가 조금 어렵죠. 마우스가 막 움직이죠. 이렇게 막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을 나는 똑바로 긋고 싶다 할 때 쓰는 키가 뭐냐면 F8번 키예요. F8번 키 한번 누르게 되면 이렇게 직선을 그어줍니다. 직선을. 자, 마우스를 위로 올리면 위로 이렇게 직선을 그어주고요. 오른쪽으로 보내면 이렇게 수평으로 직선을 그어주고 위로 가면 이렇게 수직으로 직선을 그어줘요. 자, 요게 직교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직선을 일자로 걷는 기능을 하는 단축키가 F8번이에요. 이제 소위 저희가 이제 펑션 키라고 그러는데,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기 명령창 잘 보셔야 된다 그랬죠. 여기 보시면 직교 켜기가 들어와 있죠. 자, F8번 한번 더 눌러볼까요? F8번 직교 끄기. 자, 직교가 끄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사선으로 막 그릴 수가 있죠. 움직이죠, 선이. 자, F8번 한번 더 직교 켜기. 직교가 켜진 상태에서는 항상 선은 이렇게 수평이나 수직 직선으로만 움직인다. 그래서 F8번이 여러분들 도면 그리실 때 가장 많이 누르는 단축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직교가 지금 켜져 있는 상태고요. 자, 이 직교 켜져 있는 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아래쪽에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있죠? 지금 현재 파랗게 불이 들어와 있죠? 직교 켜기 해서 F8 보시죠? 요거 한 번 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꺼져요. 다시 클릭하게 되면 켜지고. 요렇게도 할 수 있고 F8번 키를 눌러서 직교를 켤 수도 있고 직교를 끌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여기가 이제 그럼 다시 돌아와서 여기 이제 X로 10만큼, Y로 10만큼 간 곳에 저희가 포인트를 지정을 했어요. 자,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40만큼 가고 싶단 말이죠. 그러면 직교를 켜놓은 상태에서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그냥 뽑으면 돼요.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마우스를 이쪽으로 보내놓고요. 이 상태에서 그냥 40이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40만큼 그냥 가요. 자, 이렇게 40만큼 갔죠. 그럼 선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어진 거예요. 그리고 요 40만큼 간 포인트에서 다시 또 선을 그릴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어떻게 해요? 마우스를 위로 올려요. 위로 올린 상태에서 40이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 자, 어떻게 되죠? 위로 선 그었죠? 이번에는 거꾸로. 아까 제가 설명할 때 마이너스 X라고 설명했죠. 근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좌표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마우스 왼쪽으로 그냥 당겨서 이 상태에서 4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치면 여기를 기준으로 40만큼 간 선을 긋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서 다시 우리는 40만큼 오면 어떻게 돼요? 사각 박스를 하나 그릴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40이라고 마우스를 내린 상태에서 한 번 더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박스가 이렇게 다 그려졌는데 어떻게 되죠? 아직까지 요 선을 그릴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명령이 계속해서 진행 중인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엔터를 한번 더 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명령이 종료가 돼요. 여기 보시면 명령이 종료되었고 명령 입력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게 명령 대기 상태. 아무 명령도 안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명령을 종료시켰기 때문에 다시 새로운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도형을 그릴 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법이 없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법 없어요. 아니면 저기 위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해 내릴 수도 있고 딴 데서부터 시작해서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는 좌표계는 이거는 단순하게 개념을 알고 가자는 의미고 절대 좌표를 쓰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선을 긋는다 그러면 선 지정하고요. 임의의 곳에다가 마우스로 포인트를 클릭을 하게 돼요. 여기가 이 마우스로 찍은 이 포인트 위치가 우리는 마우스로 좌표계의 기준점을 입력한 거예요. 마우스로 여기 찍은 곳이 하나의 포인트가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밑으로 마우스를 내리든 혹은 지금 직교를 끄고요. 혹은 삐딱하게 뭐 사선을 그리든 다른 곳에 지점을 다른 포인트를 이렇게 하나를 콕 지정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선을 그려요. 즉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그러니까 1번 포인트, 2번 포인트 되겠죠. 이거를 사람이 이 좌표계를 이용한 절대 좌표를 이용한 이런 선을 긋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죠? 왜냐면 이 포인트가 어딘지를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물론 기능을 이용해서 CAD 명령 기능을 이용해서 여기 위치를 찾아낼 수는 있어요. 찾아낼 수는 있는데 그건 너무 불합리하고 그래서 CAD는 도형 작업을 할 때 마우스로 다 그려요. 마우스로. 그래서 우리가 선 이렇게 하면 만약에 사각 박스를 그리고 싶어요. 사각 박스를 여기서 예를 들어서 클릭 자 좌표계 입력을 했어요. 자, 기준점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F8번을 키고 오른쪽으로 20만큼 가고 엔터 치고 위로 올려서 20만큼 가고 엔터 치고 또 다시 왼쪽으로 20만큼 가고 또 아래쪽으로 20만큼 가고 자 그리고 다 박스를 다 그렸으면 ESC 누르시면 돼요. 아니면 엔터를 한번 더 치셔도 되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박스를 그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박스의 사이즈는 20에 20에 20이죠. 그래서 20짜리 정사각 박스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0mm만큼 가서 시작하고 얼마만큼 가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절대 좌표라는 게 이런 게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개념만 아시라는 거예요. 개념만 알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형 그리거나 도면을 작업할 때 쓰는 좌표계는 상대 좌표다. 기준점을 먼저 찍고 그 기준점에서 얼만큼 떨어진 좌표값을 입력을 합니다. 즉 상대 좌표 이제 특징을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 했죠? 자 클릭 오른쪽으로 갑니다. 근데 오른쪽으로 가는데 이번에는 조금 삐딱하게 그리고 싶어요. 선을. 그러면 직교를 끄고요. 오른쪽으로 50만큼 가고 위로 10만큼 올라가고 싶어요. 자 앞에가 X값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50이라고 입력을 하고 콤마 그리고 기다리고 있죠. 오른쪽에 Y값 10mm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어떻게 되죠? 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0점이고요. 50만큼 가고 10mm만큼 올라간 좌표값을 그리는 거예요. 이게 상대 좌표예요. 여기가 항상 0이에요. 그럼 여기서 또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얘가 0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게 훨씬 쉽겠죠. 아니면 여기 좌표값은 저희가 뭐예요? 일일이 다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CAD는 기본적으로 상대 좌표로 해서 도형을 그린다. 그리고 각도를 그릴 때는 극좌표도 사용하는데 극좌표는 다음 시간에 조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일단 CAD 좌표계, 기본적인 좌표계이기 때문에 이 좌표계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나중에 선명령 하시면서 이제 선명령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도형을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연습하면서 계속 그려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좌표계가 존재하는구나 라까지만 아시고 상대 좌표만 앞에가 기준이고 D는 내가 원하는 치수를 넣으면 아니면 숫자를 넣으면 그렇게 선을 그릴 수 있구나 라고만 아시면 돼요. 이제 그걸 이용해서 나중에 같이 도형을 그리면서 연습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숙지하는데 여러분들이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자, 오늘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제 기본 개념이라서 좀 이야기를 좀 많이 했고요. 시간이 조금 많이 됐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자료를 준비를 좀 해서 다음 시간에는 선으로 해서 여러 가지 도형을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